한화테크윈 미국 GE와 손잡고 한국형 전투기 엔진 부품 국산화에 나선다. 한화테크윈은 지난 12일 영국 판브로 에어쇼에서 KEFX 엔진 부품 국산화를 위해 GE와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한화테크윈은 엔진을 KEFX 전투기의 엔진을 통합 장착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엔진 국내 조립과 주요 부품의 국산화로 체계 개발 기간 동안 원활한 비행시험 지원 및 향후 전투기 운용에 필요한 종합군수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KEFX 엔진 사업 규모는 체계 개발까지 3천억 원이지만 양산 납품 시 1조 8천억 원, 수출 및 후속 지원 사업을 통해 2조 원 등 총 4조 원 이상으로 규모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KEFX 사업은 대한민국 공군의 노후 기종을 대체할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건국 이래 최대 방산 사업이다. 2026년 완료를 목표로 2018년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고 2019년까지 3세 설계를 진행한다. 2021년에는 CJ 1호기 출고, 2022년 초도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GE는 KEFX에 장착할 엔진으로 F410 사지200을 제안해 지난 5월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됐다. KEFX는 21,500파운드 추력을 가진 F410 사지200 엔진을 쌍발로 장착해 대한민국 공군의 대표 전투기가 될 예정이다. 한화테크윈은 각종 전투기 및 헬기 사업 엔진 주력 업체로 1980년 GE와 기술 제휴로 F5Z 엔진 생산에 나선 이후 1986년 KF-16 전투기의 최종 조립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한화테크윈 관계자는 KEFX 엔진이 국산화되면 국내 생산 설비와 다빈도 교체 부품의 공급 체계가 안정화되는 등 향후 전투력 최적화와 운용비 절감이 용이하다며 향후 수출 사업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이 전투기에 탑재할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이 인도됐다. KEFX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장비인 엔진이 공급되면서 KEFX 개발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9일 플라이트 글로벌 등 방산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항공기 제작업체인 제너럴 일렉트릭 에비에이션은 지난 5월 한국 방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KEFX 항공기용 첫 F410 사지200K 엔진을 인도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2016년 5월 GE에비에이션을 엔진 제작 업체로 선정했다. GE의 엔진 2개를 탑재할 KEFX의 비행 테스트는 2023년에 시작하고 최종 2026년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다. GE는 내년 말까지 F410 사지200 엔진 15개를 시제 기용으로 납품할 계획이다. 플라이트 글로벌에 따르면 GE의 F414 엔진은 1998년부터 실전에 배치된 엔진으로 1,750여 개가 인도되고 460만 비행 시간을 기록한 검증된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GE 에비에이션 관계자는 F414는 KEFX 외에도 보잉의 미 해군 함재기인 FA-18E/F 슈퍼호넷과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 스웨덴 사부사의 그리펜 제임즈 39E/F, 인도 테자스 마크 2 등이 이 엔진을 장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군은 노후 F4D 팬텀과 F5E/F를 KEFX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 공군은 총 120대를 도입하고 GE는 엔진 240개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GE는 지난 2016년 KEFX가 장착할 엔진으로 F410 사지200 엔진을 제안했다. 당초 KEFX 엔진 공급 입찰에는 GE와 유럽 엔진 제조업체 유로제트가 참가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나 GE가 낙찰됐다. GE의 F410 사지200 엔진은 F터버너 가동 시 최대 주력이 21,500파운드에 이르고 길이 3.92m, 무게는 1,151kg이다. 한국형 전투기 엔진 공급 우선 협상 업체로 미국 GE가 선정됐다.
방위사업청은 26일 사업관리분과위원회를 열어 GE 에이비에이션을 KEFX 엔진 공급 우선 협상업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KEFX 엔진 입찰에는 GE와 유럽의 유로제트가 참가해 경합을 벌였다. GE 측이 제시한 엔진은 F410-4G200, 유로제트는 EJ200 엔진을 내놨다. 방사청은 GE가 4개 분야 모두 우세한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구체적인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방사청은 지난해 8월부터 KEFX 체계 개발 주관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엔진 관련 국내 협력 업체인 한화테크윈이 참여하는 합동협상팀을 구성해 11월부터 해외 업체들과 협상을 해왔다. 카이는 향후 GE와 최종 협상을 진행해 6월 중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3조 원 규모의 한국형 전투기 엔진 우선 협상 대상 업체에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선정됐다. GE는 KEFX가 장착할 엔진으로 F410-4G200 엔진을 제안했다. 26일 방위사업청은 26일 사업관리분과위원회를 열어 GE 에이비에이션을 KEFX 엔진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확정했다. KEFX 엔진 공급 입찰에는 GE와 유럽 엔진 제조업체 유로제트가 참가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방사청은 작년 8월 국내 방산업체인 한국항공과 한화테크윈이 참가하는 합동협상팀을 구성해 KEFX 엔진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해왔다. 합동협상팀은 GE와 유로제트가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기술 능력과 비용의 2개 분야를 평가해 우선 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했다. 기술 능력 분야는 관리, 기술, 국산화의 3개 항목으로 세분화됐다. GE를 KEFX 엔진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한 방사청은 앞으로 GE와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다음 달 중으로 GE와 KEFX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앞으로 GE사는 국내 방산기업인 삼성테크윈과 손잡고 국내 생산을 한다. 삼성테크윈은 위탁면허 생산을 할 수 있는 국내 유일 방산기업이다. 국내 생산을 할 경우 엔진 분야에서만 100여 개의 중소기업이 해외 업체로부터 기술 이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했다. 해외 엔진 업체들이 KEFX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국내 생산 규모 외의 수출 가능성 때문이다. KEFX가 가격 경쟁력만 갖추면 최대 600대 정도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파격적인 기술 이전을 앞세운 유로제트가 선정되지 못해 핵심 기술 이전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가격 면에서는 GE사가 높은 가격을 받은 반면 기술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롤스로이스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로제트는 지난해 10월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사의 4.5세대 엔진인 EJ200 엔진이 KEFX에 최적화돼 있다며 엔진 공급 업체로 선정되면 엔진 체계 통합 기술을 제공하고 부품의 57%는 한국 내에서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KEFX는 하이급, 미들급, 로우급 등으로 구분되는 공군 전투기 중 미들급에 해당한다. 미들급은 기동성은 KF-16과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 전자장비 등은 더 우수한 전투기를 말한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120여 대의 신형 한국형 전투기를 전력화한다는 목표다. 아시아투데이 김종원 기자 한국형 전투기 사업으로 F-16급 이상의 작전 성능을 갖춘 쌍발 엔진 장착 전투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말 갑자기 작전 성능 요구를 쌍발 엔진에서 단발, 쌍발 엔진으로 변경하면서 쌍발 엔진으로 탐색 개발까지 마친 국방과학연구소와 쌍발 엔진을 요구하고 있는 공군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올해 어렵게 확보한 200억 원의 KEFX 관련 사업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도 지금은 초기 탐색 개발 과정을 넘어 본격적인 사업 착수 단계인 체계 개발로 시급히 넘어가야 하는 시기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쌍발 엔진으로 탐색 개발까지 마친 시점에서 뒤늦게
방사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단발 엔진이나 FA50 확장형, 기종 개량형 등 쌍발 엔진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방사청은 이르면 이달 내, 늦어도 다음 달에는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열어 KEFX 체계 개발 착수 시점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합동참모본부가 KEFX 사업 의사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방사청의 관련 자료와 함께 판단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방사청에서 합참에 관련 자료와 결정사항을 올리면 합참 합동참모회의에서 ROC를 결정하고 방추위에 상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 공군이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요구했던 쌍발 엔진을 기본으로 한 탐색 개발 결과를 무시하고 단발 엔진으로 체계 개발에 들어간다면 미래 국가안보와 공군력, 항공산업 발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ADD는 2012년 12월 탐색 개발이 끝날 때까지 5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요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공군의 ROC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체계 요구 규격을 설정했다. 한국형 전투기 형상 설계와 검증까지 수행했다. 탐색 개발 결과는 공군과 방사청의 운용성 확인에서 58개 항목 모두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말 갑자기 2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와 인도네시아가 550억 원을 들여 국제 공동 탐색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작전 요구 성능을 쌍발 엔진에서 단발, 쌍발 엔진으로 변경하면서 KEFX 사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ADD가 탐색 개발 결과 내놓은 쌍발 엔진 모델 C103. 우리 공군의 ROC를 충족하면서도 획득 가능한 엔진이 쌍발은 3가지 모델이 있지만 단발은 1가지로 제한돼 있다. KFX-65 성능은 F-16급 이상으로 엔진 추력이 최소한 32,000파운드 이상이어야 한다. 우리가 획득 가능한 엔진은 F-16EF가 채택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110-132가 유일하다. 나머지 엔진들은 추력이 43,000파운드인 F-35 전용의 프렛 휘트니사의 F-135-100, 추력 35,000파운드인 F-22 전용의 B&W사 F-119로 획득 자체가 불가능하다. 더구나 G사의 F-110-132는 전 세계 100대도 팔리지 않아 앞으로 운용 유지에 적지 않은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단일 기종이기 때문에 가격 협상이 불가능하고 도입 가격도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향후 우리가 제3국에 수출을 하려고 해도 미국이 제동을 걸면 대안이 없게 된다. 쌍발 엔진은 G사 제품으로 F-18에 탑재한 F-404-402와 F-414-400 2가지 모델이 있다. 또한 유로 Z사 제품으로 유로파이터에 탑재한 EJ-200이 있다. F-414와 EJ-200은 모두 1,300대 이상의 엔진이 운용 중이다. F-404는 T-50에 단발로 장착돼 있어 후속 수리 부속 지원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쌍발, 단발 엔진 문제는 우리가 필요할 때 스텔스 기능을 포함한 성능 향상이 가능하느냐는 문제와 직결된다. 동체를 설계할 때 스텔스 형상을 최대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외부에 장착하는 무장이다. 엔진이 2개인 경우에는 엔진 사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외부 장착물을 내장하는 형태로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 KEFX는 최소 2050년 이후까지 운용될 전투기다. 지금도 중국과 러시아는 스텔스기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대만, 호주도 스텔스기를 서둘러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주변국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전투기도 최소한 스텔스 성능으로 향상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본격적인 체계 개발 착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공군과 국방과학연구소는 국가안보와 항공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쌍발 엔진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안한 단발 엔진 모델 C501. 공군 출신 한 예비역 장성은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쌍발 엔진의 안전성이 단발 엔진보다 4배 이상 높다는 통계가 있다면서, 더구나 현재 거론되는 단발 엔진의 대상은 개발 중이어서 실체가 없고 특정 업체 한 곳밖에 없어 독과점 논란과 공급에 제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쌍발 엔진으로 가야 전투기 수명을 고려하면 10년 주기로 100여 대씩 교체하는데 확장성이 좋고 성능 개량을 통한 후속 전력으로도 활용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우리 군의 최신의 전투기인 F-15K조차도 20년 후면 추가적인 소요가 생기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때는 쌍발 엔진을 통한 F-16급 이상의 한국형 전투기를 확보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단발 엔진으로 가면 현재 공군이 요구하는 ROC를 충족할 수 없고 국산 개발 무기 장착 능력이나 우리 군의 고성능 무장인 공대지 미사일도 운용하는데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다.